출가 수행의 본분사를 지키며 한평생을 살아온 마남 대종사. 전국 승려들이 마남하면 어사하면 3천 조목이 뜬다더니 마남하면 전국 중대 볼로 들었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양사 고불총림. 오늘날의 백양사 고불총림이 있기까지는 마남 종원 스님의 노고가 있었다. 해방 직후 종종으로서 종단 화합을 도모했고 그 정신을 백양사에서 줄곧 실천하신 분. 스님은 불제자를 기르는 데 평생을 바치셨다. 후황양성에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데 애써달라고 그 땅바닥에 큰 스님께서 그 맨 땅바닥에 엎져서 큰 절을 후배들에게 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선과 교를 겸비하고 평생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았던 개인 선지식 마남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 1917년부터 중창불사를 시작해 오늘날의 전각을 완성한 마남 스님은 목양산인이라 불릴 정도로 백양사와의 인연이 깊다. 17세에 출가한 스님은 백양사를 명실상부한 선교 겸수 도량으로 갖고 후황양성에 평생을 바쳤다. 여가 집이 없고 극락전 하나 밖에 없어요. 제가는 뭐 집만 하나 있었다고 그러대 그리 당시 출가를 했어. 어려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받아먹기만 하는 불교는 망하고 나누어 줄 줄 아는 불교라야 산다면서 반농반선을 주창하셨다. 신심 없는 사람은 저거 시은만 짓고 밥도둑놈이야. 절집 도둑놈이라는 거야. 지시랑 갖고 저는 것이지만 모든 건 좀 절집 도둑놈이라게. 그런 데가 영업. 춥고 배고픈 것을 대신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수행과 정진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매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불교를 이 산중에서 이끌어가지 않았나. 취은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출가한 마남 스님은 백양사 암자인 운문암, 운문선원에서 오랫동안 참선 수행하고 대강백 한영 스님으로부터 경을 배워 선과 교를 함께 닦는 치열한 정진의 길을 걸었다. 또한 스님은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의 정신으로 시주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은 물론 수출 굽고 대나무 바구니를 만드는 등 사찰의 자립경제에 모범을 보이셨다. 그리고 울력에 빠진 대중들은 또 재불림을 하셨다 그래요. 이 대중들이 하는 일에 동참을 하지 않으면 그 세수를 하고 오게 해가지고 우리 옛날에는 그 나무를 떼니까 부뚜막에 재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세수하고 물을 안 닦은 상태로 가서 훅 재를 불게 하면 재가 그냥 시커멓게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중 앞에 가서 108배를 하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시키셨다 그럽니다. 출가승으로서 한치의 게으름도 용납하지 않았던 스님. 그것은 시은의 중함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수행하라는 따가운 경책이었다. 전각 하나 있는 자그마한 절을 오늘의 대본산으로 가꾸기까지
스님은 그렇듯 철저하고 엄정하게 살림을 꾸려가셨다. 우리는 적게 먹어가면서 손님이 오면 쌀을 내서 밥을 해주는 게 아니고 십실반을 걷어요. 걷어가고 5사람까지는 손님이 있다면 5번, 한 사람은 걷어서 쌀 안 내고 손님을 접대하는 그렇게 가장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밥이나 넣고 마시고 이렇게 뜨고 저런다. 그때는 원모였지만은 얼마나 이 어려운 살림살이를 빈틈없이 해나가려니까 그는 머릿속에서 그렇게 해나간 거야. 마남 스님의 치열한 구도열과 울력의 정신은 지금 백양사 스님들의 수행 가풍이 되어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마남 스님의 무소유 정신과 대중에게 남김없이 회양하는 청정한 수행 정신은 백양사 도량에 지금도 가득한 듯하다. 출가하고 본분을 지켜야 한다. 출가하고 본분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이 귀좋은 머리를 다 여기는데 부모 유치받은 것이라고 소중했는데 우리는 싹싹 긋고 출가한 뜻은 무엇이냐? 어떤 인연으로 출가했더니 출가했고 불친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냐. 그것만 본분을 지켜야 한다. 저거가 무등산인가? 예. 예. 저 보이는 것이 무등산. 이쪽으로? 예. 백양사 암자인 운문암의 운문선원은 오랜 역사 속에서 용성 스님, 동산 스님, 전강 스님, 고암 스님 등 당대의 고승들이 수행처로 삼았던 곳이다. 기라성 같은 선지식들이 선기를 드높였던 운문선원. 마남 스님의 훌륭한 성품과 지도력 때문에 북의 마하연, 남의 운문이라는 옛 명성을 다시 드높일 수 있었다. 안과 밖이 여일한 경지. 수행자들은 이곳에서 마남 스님의 크고 넓은 가르침을 배웠다. 참선해 가지고 반경성이야 봉심이 나온다 이게요. 그냥 문자만 배우면 안 돼. 우리가 마음이 소중한 것인데 마음을 다스려야지. 마음 다스려버린 것이 문자만 하라는. 그래서 만합시 주장이 뭐냐, 마음이 무식거님이 문자가 유식하면 사기 중상 모력구이다. 마음이 유식하고 학문이 유식하면 금상첨화이라. 저가 원래 열반당체였어. 예. 신빵 그때. 그 열반대예요 원래. 유방은 누가 있나? 마남 스님은 후학들에게 선과 교를 함께 닦도록 하셨다. 마음자리를 밝히는 참선 수행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도 부지런히 공부하게끔 격려하셨다. 만들어놓은 거 손으로 잡아당겨 가지고 방앗간 하는 거. 여가 만암심 열반은 막. 예. 그래서 스님은 백양사 안에 옛 부처, 부처님의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뜻으로 고불 선언을 설립하였고, 강원에서는 불교 경전과 함께 다양한 학문을 가르쳐 시대와 사회 속에서 중생을 이끌 진정한 스승을 배출하고자 했던 것이다.
강성 우숙을 설립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불교의 경전인 내전은 물론이려니와 대표적으로 그 어려운 그 시기에 민족사를 강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지금 이 편안한 세상이니까 그러셨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일제 그 상무만 그 눈초리 속에서도 우리 민족사를 강의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업적 가운데 하나다. 시대를 앞선 개인 선지식 만암스님. 후학들이 부지런히 배워 본래 자성을 찾고 다시 중생 속에서 널리 실천하기를 바라는 스님의 그 간절한 마음은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마음 이상이었던 듯 싶다. 그 큰 스님께서 젊은 학인들의 배웅을 해 주시러 이제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공부 잘하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손을 흔들어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큰데 가서 훌륭한 스님 모시고 열심히 공부 잘 해가지고 후학양성에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데 애써달라고 그 땅바닥에 큰 스님께서 그 맨 땅바닥에 엎져서 큰 절을 후배들에게 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올바르 배우라고 하는 것은 배워가지고 마음을 개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뜻을 깊이 알고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무슨 글 미쳐가지고 무슨 학자 되려고 글을 속화가 나가라 이게. 마음 자성을 바로 잡으려고 무조건 마음을 깨달은 마음을 갖도록 배우는 것인데 배우나 말할 때보다 맛을 가서 하는 것이 낫다 이게. 승가 교육에 앞장섰던 만암 스님은 일반인을 위한 교육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해방 이후 정광중학교를 세우고 곧이어 정광고등학교를 세워 미래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셨다. 만암 스님이 초대 교장을 맡으셨을 때 이 학교 학생이었던 송종암 이사는 아직도 그때 만암 스님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포교를 입으로만 할 게 아니고 그런 것이라도 만들어서 신세대 그 사람들에게다가 부처님의 정신을 이어서 무의식이 되도록 그 정신을 가르치려고. 새로운 인재를 키우는 일, 그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불교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위해서도 기묘한 일이었다. 일제 때부터 사찰내 심상학교를 세워 인근의 청년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던 만암 스님은 결국 정광학원이라는 요람에서 미래의 동량을 길러낸 셈이다. 모든 것을 허심탄회해서 공심으로 사는 그래야 내가 대접 안 받으려고도 자연히 대접을 받게 되고 내가 남한테 시임 안 받으려고도 자연히 시임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런데 안 되는 거지. 참사님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만합생 그래 많이 학계를 그렇게 해서 사람은 참 정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언제나 사심을 배제한 채 전체 중생의 이익만을 생각하셨던 만암 스님. 그 뜻은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아려새겨 있을 것이다. 지금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쌍계로 앞 연못도 만암 스님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다. 흉년들어 끼니를 잊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해 곡식을 주고 품삯을 주면서 만든 연못.
중생을 안쓰러워하는 스님의 마음은 도량 곳곳에 넘쳐 흐른다. 그러니까요, 스님 옛날에 응. 만암 큰 스님께서 응. 그 동네 사람한테 무엇을 그 줘야 되는데 그냥 그 일시키고 돈을 줬다면서요. 그러는데 보릿고개 그러죠. 그러면 봄 된다지만 아사지에 있어. 그럼 그 사람 저뭐 불러다가 담장 쌓아놓고는 다른 사람 보면 저는 다섯 뜯어싸. 그리고 아까 방죽도 괜찮은 뜯어 여기 물새서 물이 적은 데다가 물이 귀한테 빠진 게 다시 써야 한다. 또 뜯어가고 다녀. 그러면 또 아이고 잘못했으니까 더 뜯어. 그렇게 해갖고 밑에 사람들 먹여 살리고.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수행자가 어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느냐며 사중의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인근의 백성들을 보살폈던 마람 스님. 그런 자비정신과 지행합일, 선교겸수의 큰 스님이었기에 일찍이 추사 김정희 선생이 백파 긍선 스님에게 앞으로 큰 인물이 나오면 주라던 마람이라는 법호를 받은 것이 아닐까. 항상 부지만 언행일치한다. 말만 앞서고 행이 없으면 말 아는 것만 갖지 못하니라거든. 그런 일거수일투족 말하면 그대로. 그러기 때문에 저 나뿐만 아니라 성속을 막론하고 전국 시민들이 그 일을 존경하게 된 것이고. 단아하고 간소한 백양사 살림살이와 소탈한 스님들의 모습에서 마람 스님의 가풍은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안으로는 청정한 수행 가풍을 잇고 밖으로는 시대고와 함께하는 이들. 마람 스님의 정신은 그렇게 이심전심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집은 부처님이 이심전심에서 그 마음자리, 근본자리를 전했다. 그것이 먹고 그것이다가 말이야. 예. 그랬는데 교육불사와 후학양성에 전념하신 마람 스님. 하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마음의 본래 자성을 밝히라는 근본 화두였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 정권 뺏겨가지고 36년인데 유린을 당하고 있는데 어찌 우리 총단만이 외정 그대로 구태여 있게 하느냐. 한번 강백승백을 모아가지고 논의해서 다 태도를 바꿔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은 이도 구태여 그대로고 있으게 나는 한국 불교를 탈퇴한다. 그래가지고 있어서 고불총님을 조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변교가 오는데 용단에 변교가 오고 변교가 분명히 온다. 오는데 지금부터 바로 잡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 가지고 고불총님 조직하면서부터 당신이 청화하는 뜻이에요. 청화할 뜻이야. 1946년에 세워진 고불 총림은 해인 총림과 함께 한국 불교 최초의 총림이다. 청정한 수행 가풍을 되살리면서도 화합을 근간으로 대중을 포용하려 했던 스님. 규모도 크지 않은 가람에서 총림을 세운 것은 근본부터 다시 세우려는 마람 스님의 간절한 원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고불총림은 단순히 스님들만의 수행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혼란하고 산업화되는 사회 속에서 불교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진지한 고민을 담아서 불교의 현대화, 불교의 시대적 맞는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불교 이런 것이 만암 스님께서 고불총림을 만드셨고 만암 스님의 일생을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을 확보했을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만암 스님. 가을 홍보를 다시 한번 시대를 앞서 나갔던 스님의 노력은 그 후 서웅 스님과 수산 스님으로 이어져 불교 대중화와 불교 현대화 그리고 참사랑 운동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응원 우리가 누명을 쓰고 뒷사람에게 올곧은 발자취를 남기신 만암 스님. 그 자취는 선명한 등불이 되어 후학들의 앞길을 밝히고 있다. 우리 그 부도전이 그 만암노 스님을 일지로 해가지고 이제 큰 스님들이 딱 배열이 된 것이 참 그 잘 된 것 같아요. 그래. 그 만암 스님 선과 교를 함께 닦으셨고 옛날에 언과 행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었던 만암 스님. 옛날에 스님은 1957년 깊은 겨울밤 마지막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다네 라고 하시며 쓰시던 물건을 하나하나 스님들에게 나눠주셨다고 한다. 스님의 성성한 가르침과 그 따스한 성품을 잊을 수 없는 제자는 오늘도 스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평생의 할 일이라 여기며 그리움과 존경의 합장을 올린다. 지금 만암스님이 지금 계시다고 하면은 배 가서 욕구를 안 되지. 종단이 요것도 안 되는 거. 근데 나이가 연만하시고 야든 한 살에 열반하셨으니까 그저 그런 말만 원래도 가슴 아프고 할 뿐이. 열반에 드는 마지막 순간에도 눈이 오는 걸 보니 내년에는 풍년이 들겠구만 하시며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걱정하셨던 만암 스님. 시대를 앞선 큰 어른 만암 스님의 수행 향기는 봄 햇살처럼 이 세상에 따사로운 빛을 뿌리고 있다.